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봉이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과정 이론 파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이론은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입니다. 먼저 기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모형과 이론을 공부를 할 때는 그 모형과 이론을 만든 학자가 본인의 이론과 모형에서 인간과 건강과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단 오렘은 인간을 통합된 개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을 생물학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유지와 자기 조절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자가간호 요구를 가진 개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을 좀 합친 설명이 4번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자가간호 요구가 발생했을 때 자기 유지와 자기 조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하나의 정의는 어쨌든 인간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네모 세모세모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과정. 인간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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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가진다. 인간은 네모네모 네모를 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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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가질 때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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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를 수행한다. 자, 여기 수행에는 실제적인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학자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유, 네, 잘 찾으셨네요. 자, 인간은 자가간호 요구를 가진다. 인간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자가간호 요구를 가질 때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간호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이 자신의 생과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하여 수행하는 행동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좀 리마크를 해보면 인간은 솔선해서 수행한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수행하는 존재로 이제 보았습니다. 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R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을 뜻하고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으로 표기가 된 부분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형 속에서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가정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기본 가정 1. 인간에게 자가간호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자가간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자, 모형의 윗부분을 뜻하고 있네요. 자, 인간은 자가간호 요구를 가진다. 인간은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자가간호 요구가 발생했을 때 자가간호 역량이 있으므로 무엇을 수행한다?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라는 기본 가정을 이렇게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인간에게 발생한 자가간호 요구가 인간의 자가간호 역량보다 클 때, 자, 이 부등호 방향이 핵심이겠네요. 클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자가간호 결핍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체킹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정을 볼게요. 자, 자가간호 결핍이 일어난 대상자에게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결핍이 어떻게 발생됐나요? 치료적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커서 발생했어요. 자, 발생된 결핍만큼을 누가 채워준다? 간호 역량으로 채워줘요. 자, 결핍의 정도에 따라서 간호사가 채워준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필요를 결정하고 간호 체계를 설계하고 제공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간호 체계는 세 개의 간호 체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자가간호 역량은 개인의 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개인의 힘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을까요?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기술, 지식, 태도, 신념,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지고요. 자가간호는 스스로 수행하는 라는 이 핵심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가고요. 자, 치료적 자가간호 요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이제 이야기 되는데요. 자,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와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건강 이탈 자가간호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 욕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요구에 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나 물, 음식, 배설, 휴식과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져요. 자,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자가간호에 원래 포함이 되었었는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발달 과정마다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변 훈련을 해야 하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의 발달 가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임신이라든지 또는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발생했었을 때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업들은 따로 이제 다시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이때 필요한 이제 자가간호 요구를 우리는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건강 이탈 시의 자가간호 요구는 질병 또는 상해 시에 발생되는 그런 간호 요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타가 났네요. 자가간호 요구입니다. 자, 간호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역량은 간호사의 이제 능력이다. 복합적인 능력인데, 자, 간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체계를 설계하고 제공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호 역량은 간호 체계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을 하고 있죠. 부족한 부분을 간호가 채워준다라는 부분이고, 이 간호는 체계로 이제 설명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체계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전체적 보상 체계, 그리고 부분적 보상 체계, 그리고 지지 교육. 그래서 교육 지지적 체계가 있는데요. 전체적 보상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가 전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뜻해요. 부분적 보상 체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간호사가 이제 좀 채워주고 미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대상자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 보상 체계라고 하고요. 교육 지지적 체계 같은 경우에는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육하고 지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전적 보상 체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의 활동.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부등호 방향에서 그 요구가 역량보다 클 때인데 역량이 제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요구가 10만큼 발생했는데 역량이 제로다. 자, 그러면 간호사가 전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활동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자가간호 역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가간호를 수행하고 역량을 조정하면서 돌봄과 보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의 활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자의 활동과 간호사의 활동이 있을 때 우리는 부분적 보상 체계라고 정리를 하게 되고요. 환자가 이건 퇴원시 환자라고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가간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간호사가 교육하고 지지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을 적용한 간호 사정, 사례 적용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간호 요구와 자가간호 역량 부분, 그래서 요구를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자가간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함께 진단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례는 조금 이제 짧게 제시를 했어요. 사례를 이제 우리 교재에는 길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일단 짧은 사례를 지붕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교재에서 또는 참고 도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긴 사례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씨 사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70세 남자 분이시고요.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개월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세요. 최 씨는 두통이나 현기증이 발생할 때마다 약을 복용하고 있고 평소 짜고 단 음식을 좋아하고 하루 평균 2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복지관을 다니고 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은 잦지 않다라는 아주 짧은 사례를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치료적 자가간호 요구 세 가지를 구분해서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조금 표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는 생리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 그렇게 발생되는 모든 욕구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공기, 물, 환경적인 측면이 되겠죠. 최 씨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지, 거주 환경, 이런 집안 환경, 집 주변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리마크가 없고 영양 파트가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 들어가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평소 짜고 단 음식 그리고 하루 평균 2끼의 식사라고 하면서 영양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에 악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조절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파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하루 3끼가 아니고 지금 현재 2끼를 식사하고 있으면서 추가 자료로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양 지금 칼로리는 얼마만큼 섭취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영양이 불균형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설 파트는 우리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제 최 씨에게 물어서 배설 상태 이런 부분들 사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활동과 휴식 부분이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 포함되는데 여기 보시면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립과 상호작용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독거노인이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부분 주 2회 복지관을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가간호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로 좀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예방이라고 해서 이제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두통이나 현기증 같이 그런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는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예방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긴 있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죠? 고혈압 관련된 지식이나 인식, 중요성, 복약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추가 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통이나 현기증이 발생할 때마다 약을 이제 먹는데 이 경우에는 왜 약을 먹느냐? 혹여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심각한 이제 합병증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 사정이 좀 필요한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위험 예방을 위해서 지금 대상자가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능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를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 씨가 이제
노인이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는 발달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노년기로 이제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노년기 발달 과업인 지적, 사회적, 정의적, 신체적 파트에서 요구되어져 있는 발달 과업 부분들을 찾은 그 내용들은 이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사례에는 저희가 이제 이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은 내용은 이 사람이 독거노인이다. 그래서 노년기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의 노년기 발달 과업을 추가적으로 좀 사정을 해서 문제점을 보고 요구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 이탈 시의 자가간호 요구를 보도록 할게요.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는 질병의 상태나 진단과 치료,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찾고 있는지, 이 대상자가 병리적 결과를 인식하고 있는지, 재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고 있는지 등등등 질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건강 이탈 시의 자가간호 요구로 포함이 되어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통이나 여기 현기증 등이 발생할 때마다 약을 복용한다. 일단 그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두통이랑 현기증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로 좀 우리가 명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적 결과를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리고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고혈압과 관련해서 식이생활과 운동이 제대로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 자가간호 요구를 좀 아주 간단한 사례였지만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한번 좀 나눠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 씨의 자가간호 역량을 한번 사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자가간호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간호사가 간호 체계를 설계하고 그리고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최 씨는 자가간호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 씨는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사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증상이 발현할 때 약을 지금 현재 복용 중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 이런 최 씨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 등을 좀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최 씨가 지금 거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량을 사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적 그리고 부분적 교육 지지적 이 세 가지 체계 중에서 어떤 체계로 최 씨에게 간호를 제공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부분적 보상 체계를 적용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간호사의 활동에는 자가 간호에 대한 무능력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일단 약 복용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인 약 복용을 하도록, 그리고 환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부분. 맞아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그런 이제 넘어짐 등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자가간호를 환자를 위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제한된 부분을 보상을 하면서 요구가 있을 시 이제 보조를 해준다. 간호사의 활동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환자의 활동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런 자가간호 뭐가 있었나요? 주 2회 활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식사를 이제 챙겨 먹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간호사의 교육과 도움을 통해서 이제 변경시켜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간호사의 돌봄과 보조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자가간호 역량을 좀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부분적 보상 체계 적용 파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제 로이의 적응 이론과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항상 이론을 공부할 때 이제 학자가
어떻게 그 이론을 정의하고 있는지와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을 때 하는 부분들을 좀 확장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